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한 달 만에 뵙네요. AIO 시스템, 지난번 다루었던 내용들이 비즈니스의 대인관계 첫 번째 시간 다루었습니다. 그 내용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오늘 두 번째 시간, 비즈니스 대인관계의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리포브 비즈니스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라는 것들이 인적 판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비즈니스 관계라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관계 관리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라는 것들이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비즈니스를 달성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기본적인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 관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실제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냥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일단 편견이 심화됩니다. 즉 뭐냐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미운 놈은 그냥 계속 미운 겁니다. 남들이 그냥 봤을 때는 긍정적인 행동들도 내가 믿게 보면 그게 나쁘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더라도 그냥 시기와 질투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심화가 되면 소모적인 갈등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이라는 말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은 아닙니다.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냥 칡과 등나무라는 뜻입니다. 등나무를 보면 칡과 등나무는 항상 이렇게 같이 크고 있습니다. 칡은 오른쪽으로, 등나무는 왼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르다는 의미뿐입니다. 다르다라는 의미가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소모적인 갈등이라는 것들은 자꾸 싸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고 너는 틀렸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맞고 나는 틀렸고, 이런 이제 소모적인 갈등이 이어지다 보면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해지고, 그리고 어떤 일들에 집중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조직의 불화까지 이어집니다. 나하고 그 사람하고 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해서 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들은 아닙니다. 남들이 눈치 보죠. 저 사람 두 사람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리 직급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직급이 아무리 낮더라도 두 사람의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조직 분위기 자체가 다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그죠? 굉장히 힘든 분위기 속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가 악화되는 이유가 뭐냐, 그 시작점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부터 우리가 좀 조절을 할 수 있으면 그 관계가 심하게 악화되기 전에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악화의 시작점은 뭐냐면 잘못된 관습부터입니다. 그 뭐냐면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는 참는 게 미덕이다, 참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습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 또는 나한테 상처 주는 어떤 말들을 했을 때, 그래 내가 좀 더 참지 라는 생각들을 했을 때 지금 현재의 관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참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한테 뭔가를 참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 분위기가 이어지면 서로 참다 보면 어디 가서 터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참을성이 키울 수 있는 거냐 라는 것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실험 자료들을 보면, 실험 데이터들을 보면 참다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참다 보면 참을성이 커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을성, 자제력, 인내심 이런 것들은 소모성 자원이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제력이나 참는 힘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100을 참다 보면 딴 데 가서 터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자제력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꼭 써야 될 때 그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오만 데다가 다 내가 참지라고 하면 미봉책 또는 미봉책을 넘어서 나중에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자제력 고갈로 인해서 사람들은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게 쌓이다 보면 큰 문제로 발생하게 되고 관계가 악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소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을 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기분이 어떻다라는 것들을 건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참지 말라라는 것들이 싸우자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싸우자라는 건 아니고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들, 또 그리고 건강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게 자제력은 소모성 자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저장고에서 그 자제력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데없이 대인관계에서 자제력을 발휘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참고 일해야 되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놀고 싶지만 좀 참고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좋은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내 어떤 행복들을 위해서, 지금 단순한 어떤 쾌락을 위해서 미래의 어떤 행복들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들이 자제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관계에서 우리가 자제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한 자제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럼 대인관계에서 쓸데없이 자제력을 소모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 지난번에 기본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지금 또 화내지 말고, 그렇죠? 일단은 최근에 나한테 어떻게 화내게 했던 어떤 대상들을 한번 떠올려보고 잠깐 멈추어 보는 겁니다. 화가 나면 그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면 그게 부정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안 좋은 소설을 머릿속에서 쓰게 됩니다. 얘는 이래서 그랬지 않았을까, 얘는 이래서 그랬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인간은 진짜 나쁜 인간이네 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대상이 있고 화가 나는 순간이 있으면 일단 잠깐 멈추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는 방법은 내가 나한테 대화를 거는 것, 셀프 토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정수 너 지금 화났구나 라고 내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화났어 라고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서 나와 대화를 하는 순간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들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쁜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한테 화내게 했던 걸까?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이제 이해의 단계로 넘어가고 화가 나는 것들, 화가 나는 그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실제 고통이라는 것들과 그리고 고통이라는 생각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면 그게 나한테 진짜 화나게 했을까? 진짜 화나게 하는 행동을 했다면 그건 실제 고통입니다. 근데 너 지금 화나야 돼 라고 내가 나한테 의식적으로 주문을 거는 것들은 아니냐라는 것들입니다. 그 생각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를 가져간다라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 근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몸에 근육이 있어야 되죠. 어느 정도. 근데 마찬가지로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근육 상태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마음 근육 테스트 진단도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 중에 하나, 1번 문제가 이거였죠. 거리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많은 지하철에서 뒷사람의 가방이 나를 짓누르거나 식당 의자를 누가 건드리면 신경질이 난다.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어떤 화가 나는 상황이 있으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잠시 멈추고 거리에서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하고 부딪혔냐?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냥 지혜롭게 사는 인간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어디서 자제력을 다 쓰고 왔다면 거기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또 자제력을 그래 좀 참자라고 자제력을 발휘해버리고, 또 지하철을 탔는데 거기서 가방이 나를 짓누를 때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죠. 자기도 서 있으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누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 자제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또 자제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당 의자를 누가 건드렸을 때 저 인간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부주의한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좁아서 그 통로를 빠져나가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쓸데없이 우리가 자제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자제력의 저장고에서 자제력이라는 것들은 더 많이 남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쓸데없이 자제력을 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이거 누가 준 상처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건 아닐 겁니다. 잘 들여다보면
이 상황에서 상황이라는 것들이 화가 나는 것들은 당연할 겁니다. 내가 불이익을 받았고 또는 약간 어떤 불행한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 상황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내가 상처받아야 돼. 내가 나한테 주문을 나한테 토크를 거는 겁니다. 대화를 거는 겁니다. 유정수 너 지금 상처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남들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준 것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혜롭게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날 가능성들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나 자신은 결국은 내가 챙겨야 됩니다.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뭐 챙겨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아프고 고통받을 때 그 남들은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만 오로지 그 경험들을 할 수 있고 극복해야 하는 대상도 결국은 나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좀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데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고 나를 아껴주는 생각들을 가지자라는 것들이 지난 시간 우리가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은 상처받지 않는 건강한 마음에서 비롯한다라는 겁니다. 상처 준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상처 받는 사람만 존재하는 겁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그 가해자가 나라는 겁니다. 남들이 아니고 내가 아닐까. 그러면 그 마음을 조금 바꿔보자라는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근데 하나만 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반대로 보면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해질까? 아니면 마음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질까?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뭐가 먼저인 것 같습니까? 둘 다죠. 예.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내 몸을 챙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건강할 때 내 몸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죠? 잘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몸이 건강하면 건강한 마음만 있으면 몸도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몸이 많이 아플 때, 뭐 어떤 질병에 걸려서 몸이 많이 아플 때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많이 아팠을 때, 심하게 많이 아팠을 때 몸이 그렇게 다쳐버리면 마음도 다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심하게 많이 아플 때 그 많이 아픈 사람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괜찮아요? 라는 말입니다. 안 괜찮은데 괜찮아요? 라고 하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그죠? 괜찮아요? 라고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안 괜찮은데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한다고 하면 짜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게 아픈 사람들은 누가 연락 오는 것들도 굉장히 싫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 또 연락이 안 오면 이것들이 나한테 아무도 전화가 안 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해도 몸이 아프면 또 마음도 아파지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또 회복이 되고 나면 그죠? 괜찮아요? 라고 묻는 의도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는 말입니다. 진심의 어떤 좋은 의도라는 것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건강한 상태면 살짝 그냥 부딪히고 넘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 의도들도 다 알고 있고 나도 괜찮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 몸입니다. 몸도 건강해야 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100%다라고 봅니다. 감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도 좀 건강해야 마음도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면역력은 얼마나 될까? 내 삶의 방식에서 내가 얼마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삶의 방식들을 지향하고 있느냐라는 것들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이 이제 12문제인가 그렇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수만 세십시오. 첫 번째, 식사를 불규칙하게 한다. 해당하면 뭐 그냥 하나 1 숫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채소를 싫어하는 등 편식을 한다. 편식을 많이 한다. 세 번째, 외식을 자주 한다. 네 번째, 술을 주 4회 이상 마신다. 다섯 번째, 담배를 피운다. 해당되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만 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입니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그 다음에 눈이나 입에 염증이 자주 생긴다. 그 다음에 상처가 한번 나면 잘 낫지 않는다.
그 다음에 쉽게 피곤하고 피로가 한번 오면 잘 풀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변비 또는 설사가 잦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잠을 평균적으로 잘 많이 못 잔다라는 겁니다. 면역력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을 얼마나 내가 편하게 자주 자느냐라는 것들입니다. 먹고 자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죠. 불면증이 있거나 자주 깬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자주 한다. 그 다음에 체력이 급격히 떨어짐을 느낀다. 자, 마지막으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이게 마음 근육이 약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걱정을 자주 한다. 내 주변에 걱정거리가 참 많다. 그 다음에 매사에 의욕이 없다. 그 다음에 쉽게 스트레스를 느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에 집중이 잘 안 된다. 그치죠? 그래서 합계를 한번 내보십시오. 몇 개가 나한테 해당되는지. 다 세셨죠? 자, 그러면 자가진단 결과입니다. 4개 이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각 대리점마다 4개 이하면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이와 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개에서 9개 사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보통입니다. 보통. 그래서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0개에서 14개 사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우, 대구는 꽤 많습니다. 어떻게 사업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병 치레가 잦다면은 올바른 식사, 규칙적인 수면, 운동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아까 보셨던 4가지 항목이 뭐냐면 식사를 올바르게 규칙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수면을 규칙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운동하고 있느냐, 그리고 스트레스 덜 받고 있느냐. 딱 요 4가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15개 이상 계십니까? 아이고. 네, 대구에 한 명 계십니다. 면역력이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 등을 통해서 건강상태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생활 습관 자체를 좀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순간에 훅 갈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뭐 어떤 질병에 우리가 걸리기도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몸이 이렇게 뭔가 아까 이 네 설문 항목들을 보시면 자꾸 짜증 나고 피로하고 잠도 못 자니까 짜증 나고 먹는 것도 못 먹으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 근육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2번째 시간. 그래서 오늘 2번째 목표는 이거죠. 그 건강한 관계 관리를 위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줄여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다루었던 관계 악화의 시작점이 뭐냐라고 보면 인내가 미덕이다. 그래서 이런 관습들을 좀 바꾸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제력을 소모하지 않는 대인관계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마음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룰 내용이 2번째입니다. 이 마음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입니다. 그 2번째 내용 오늘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 말미쯤에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올림픽에서 한일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5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를 했는데 좀 아깝게 졌습니다. 7회까지 그냥 2대2로 동등한 경기를 하고 있다가 8회 한 투수가 석점을 줬습니다. 그것도 좀 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회 석점을 주고 5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이 석점을 준 투수에게 비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느 정도 비난이 있었냐면 이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나무위키에는 이 사람이 한 게임을 그대로 말아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점잖게 표현을 한 것이고 나무위키에 나온 것들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반민족 행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전에서 석점 주고 졌다고 반민족 행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야구 국가대표팀 선수다 얘는 프로필에다가 이렇게 적어 올린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트윈스, 이 LG 트윈스 선수인데 히로시마 일본의 프로야구 선수다 막 이렇게 프로필로 막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름도 이제 고우석인데 타카야마 우소쿠다 뭐 일본식 이름을 올리면서 얘는 일본 놈이다 이런 겁니다. 국적 보시면 일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태극기를 그려놓고 일본 이렇게 쓴 사람들, 더 심하게 그린 사람은 일본 국기도 그려놓고 일본 놈이다, 일본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본 사람이 분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한번 들여다보면 뭐 일본한테 졌다고 우리한테 무슨 인생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죠? 근데 굉장히 이걸 본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린 사람의 심리가 뭐냐라는 거 한번 보죠. 이 심리는 이겁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너 때문에 내 기분 다 잡쳤어, 이겁니다. 내 시간 내서 야구 보고 있는데 난 네가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졌고 너 때문에 내 기분 오늘 다 잡쳤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야구 대표팀이 우승해서 요즘 내가 사는 게 짜증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 야구 대표팀이 나한테 기쁨을 좀 주길 바랬는데 너 때문에 다 잡쳤어,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심리는 뭐냐면 이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AIU에서 기본적으로 나의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의 문제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나는 내 상태를, 내가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이게 기본 요즘 짜증밖에 없는 상태가 생기면 그 짜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건가, 이게 올바른 지혜로운 AIU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들이 내 상태를 좀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가 많은 겁니다. 남들의 어떤 행동들을 보고 화가 자꾸 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남들이 내 상태를 좋게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것은 기대가 크다는 겁니다. 남들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기 바라는 기대감들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내 상태를 개선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남들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그냥 남들에 대한 타인의 존재에 대한 인정밖에 없습니다. 그 인정이 있으면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거 쉽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남들이 내 상태를 좋게 만들어야 해 라는 것들은 나는 안 그렇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사업하시다가 그만두신 분인데 지점장 한 분이 누구가요, 소장님 누구가요, 지점장을 가기로 해놓고 안 갔어요. 그래서 내 지사장 가는 거 부러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기대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라는 것들입니다. 지점장님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점장 못 간 거는 저 사람이 저 MP 못 따라서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MP님들도 마찬가지죠. 와, 내가 시스템 이제 이 MP를 달지 못했던 이유가 누구가 하기로 해놓고 안 왔어요. 그래서 안 와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사람이 왜 나를 위해서 그런 걸 해줘야 됩니까?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의 그 사람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 믿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도 날 위해서 절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들입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디얼 앱이라는 미국의 어떤 신문의 칼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종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셔서 아주 오랫동안 한 30년 정도 이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 뭐냐면 심리 상담입니다.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에다가 누가 이제 기고를 하는 겁니다. 독자들이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해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에비가 이제 필명이 에비입니다. 이게 본명이 에비게일 반 뷰렌이라고 쌍둥이 자매인데 요 분입니다. 요 분이 마지막까지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답을 주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면 이제 거기다가 칼럼을 써서 이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정말 많이 씁니다. 저는 이런 자질구레하게 정말 많이 씁니다. 근데 요분은 그냥 딱 한마디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짧게 답을 줍니다. 촌철살인과 같이. 그래서 한 번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정주부가 이렇게 한 번은 기고를 한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저 결혼 15년 차인데요. 남편하고 하루는 그냥 이렇게 남편하고 이야기하다가 남편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랑,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었고 기대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빈말이라도 당신 먼저 구해야지 이런 말을 나하고 둘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는 좀 곤란해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엄마 먼저 구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실망감이 좀 컸답니다. 그래서 기고를 한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비가 딱 한마디를 썼습니다. 수영을 배우세요. 남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이 날 위해 살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물에 빠지면 내가 먼저 나와야지 그걸 누구한테 구해주기를 바라지 말라라는 것들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가 크면 많죠. 사실은 기대가 큽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내 아이 잘 커야 되고 내 아이 성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이 날 위해 살아주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기대가 크면 반드시 실망이 큽니다. 근데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게 되면 나는 감사한 일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파트너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날 위해서 사업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 내가 물심양면으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와 함께 사업하는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많은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성과를 내면 그 파트너가 성과를 내면 나한테 감사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대하는 모습들을 보이면 이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건 증명할 수 없지만 그건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인간 지금 지 잘 되려고 나한테 잘해주고 있는 거네. 이건 그냥 느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일한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라는 것들이 아니라 함께라는 생각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사님들도 늘 이야기하는 상생이라는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입니다. 우리가 함께 즐겁게 일하고 함께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 이것이지 누구를 위해서라는 것들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난 너 믿었는데 참 실망 크네. 누구한테 돈 빌려줘 라고 있습니다. 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 빌려주면 와 너한테 실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아니죠. 말 잘못한 겁니다. 이 말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즉 뭐냐면 난 널 믿었는데가 아니고 난 너한테 기대했는데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라는 말을 믿음이라고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을 때 남들에게 기대하고 있을 때 너 믿었는데 라는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당연히 황당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한 게임 대차게 말아먹었다고 이야기했던 고우석 선수한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우석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사람은 왜 야구합니까? 야구를 왜 하겠습니까? 이거 국가를 위해서 야구합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야구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LG 팬들을 위해서 야구를 좋아하는 자기를 좋아하는 팬들을 위해서 야구하냐? 그거 아닙니다. 물론 많은 팬들이 생기기를 원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죠? 이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왜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는 이유는 일단 좋아서입니다. 그죠? 좋아서 내가 야구를 하기를 좋아해서 또는 잘해서 그래서 이걸 더 잘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딱 두 가지입니다. 그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은 왜 리포브 사업을 하십니까? 이게 상위 파트너들을 위해서, 지점장님들을 위해서, 지사장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업하십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회사를 위해서 사업하십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리포브 사업이 재미있어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전파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비즈니스가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의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가 관계에서 실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거의 대부분이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못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몸의 면역력 지수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았을 때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그 중에 뭐냐라는 겁니다. 가장 많은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참는 겁니다. 참는 거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참지 않고 바꾸느냐라는 거 한번 보시죠. 자, 고우석 선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똑같은 올림픽에서 이번 올림픽에서 색다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죠. 기사에 나온 내용, 뉴스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포기해도 돼. 올림픽 패러다임 바뀌나 이렇게 나옵니다. 미국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를 향한 찬사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실제 원문을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미국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가 마음과 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2020 도쿄 올림픽 체조 결성 경기에서 기권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체조협회와 그를 후원하는 회사, 백악관 대변인 포함한 많은 유명 인사 등이 용기 있는 결정을 했다며 지지했습니다. 좀 황당하죠. 우리 정서로 보면
저 국가대표로 나와가지고 기권을 한 겁니다. 그 우승 유망주였습니다. 보시죠. 시몬 바일스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기계체조 여자 단체전 개인종합 도마 마루 운동에서 모두 금메달을 땄습니다. 사관왕이죠. 이 때문에 이번 올림픽에서 미국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미국 광고 전문지 에드위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체조에 가장 많은 관심도가 59%였습니다. 를 보이는데 바로 바일스에 대한 기대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선수가 그런 바일스가 지난달 27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체오주 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기계체조 단체전에서 4개 종목 중 한 종목만 뛰고 기권했습니다. 주종목인 도마에서 13.766점이라는 기대 이하의 점수를 받은 뒤 2단 평행봉, 평균대, 마루운동 등 3종목을 뛰지 않았습니다. 이어 29일 열린 개인종합, 도마, 2단 평행봉 등 이미 진출한 개인 종목별 결승 5개 종목 중 3개 종목을 기권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적이죠. 이게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죠? 누군가는. 근데 달랐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라는 거 한번 보시죠.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일스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전 운동을 했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경기장에 와서 멘탈이 나가버렸다. 결국 내 정신 건강에 집중해 나를 위한 결정을 했다. 무작정 세상이 기대하는 것을 해내려 하기보다는 몸과 마음을 보호하겠다. 예전만큼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 좀 더 긴장을 하고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올림픽이고 이게 나 스스로를 위한 것이기를 바랐는데, 그리고 울다가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기권을 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인들이 이런 바일스의 기권이 용기 있다며 지지를 받은 이유는 바로 그가 자신을 위해서 기권을 했다고 당당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 기권한 선수들은 많았지만 바일스처럼 나를 위해서 기권한다고 밝힌 선수는 드물었습니다. 표현했다는 겁니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특히 바일스가 세상이 기대하는 것을 해내려 하기보다 나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겠다라고 한 말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느라 힘겨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번 보시죠.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야? 엄마가 하라고 해서 라는 것들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키워줘야 될 것들은 그들 스스로의 어떤 욕구 자체를 키워주는 것, 자신감도 키워주고 즐겁게 사는 방법들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파트너들에게 전수해 줘야 될 것들은 당신은 MP를 가야 돼요. 지점장을 가야 돼요. 이런 어떤 내 기준의 어떤 전달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즐겁게 사업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성과를 스스로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진정성들이 널 위해서라는 진정성들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제력을 소모하지 않는 대인관계의 두 번째 원칙은 표현하기입니다.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이 표현하는 것들이 대들고 싸우라는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건강하게 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힘들죠.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내가 나를 표현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AI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평적 조직 문화를 지향하는 겁니다.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You 메시지라는 것이 있고 I 메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했을 때 갈등과 불화가 생깁니다. 소모적인 갈등과 불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건강하게 전달을 하면, 감정을 표현하면 조직 자체가 건강한 문화들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You 메시지. 일단 You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렇게 일 처리가 늦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I 메시지는 좀 다릅니다. I 메시지는 일 처리가 늦었습니다. 상황 자체가 일 처리가 늦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정보다 늦어지니까 저는 걱정이 돼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I 메시지입니다. 너는 어떻게, 이게 아니고 나는,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니까 나는 이렇게 느껴져요 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일이 늦어져서 걱정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You 메시지로 전달을 하면 이건 질책입니다. 그죠? 지시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능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변명, 반항, 공격 등의 언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공격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뭐라고 이제 내가 무능하다고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말, 변명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심하게는 왜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또 이게 거칠은 언어가 제대로 된 어떤 표현들이 좀 되지 못한다라는 것들입니다. 또는 공격, 당신이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싸움이 이어지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근데 I 메시지로 전달하게 되면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걱정을 잠재우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구나. 그러면 걱정을 안 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공감, 그 걱정에 대한 공감도 하죠. 그리고 설명도 하고 앞으로 계획 등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할 생각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좀 집에 일찍 좀 다녀. 이건 You 메시지입니다. 근데 요즘 네가 좀 늦어지니까 엄마가 좀 걱정이 돼 라고 하면 엄마가 나한테 걱정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걱정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것들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방식이 다릅니다. 대화 방식의 You 메시지와 I 메시지의 차이는 You 메시지는 너가 주어입니다. 너.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나 비평을 말하게 됩니다. 이게 You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I 메시지는 내가 주어가 됩니다. 내가 주어가 되고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이걸 I 메시지를 We 메시지로 전달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뭘 늦어지니까 우리가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요? 라고 물으면 다 그래요. 이건 추측입니다. 내가 책임 있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현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뭐 하다, 너는 뭐,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이게 이제 You 메시지입니다. I 메시지는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해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I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사례들을 한번 보고 어떤 효과가 나타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메시지는 이런 거죠. 얼굴은 또 왜 퉁퉁 부어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어요? 도대체 뭐가 또 불만인데? 이게 이제 You 메시지입니다. 보통 이제 상위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효과는 뭐냐면 이거죠. 내게 불만을 갖고 지금 나한테 시비 건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내가 입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일단 파괴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방적으로 강요한다거나 공격받는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대처하거나 반감을 갖고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공격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반이죠. 공격을 하거나 그냥 참아버리거나. 그래서 보면 아이들도 보면 뭐라고 이제 꾸중을 하죠. 부모가 꾸중을 하면 아이들이 그냥 묵묵히 듣고 있는 것은 내 말을 제대로 듣고 있구나, 이거 아닙니다. 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딴 데 가서 터뜨리게 되는 겁니다. 파트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잘 참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You 메시지로 전달했을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으면 그 사람은 참고 있는 겁니다. 딴 데 가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I 메시지는 이거죠. 오늘 좀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좋지 않은 일이 있나? 걱정이 좀 되네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는 나를 걱정해 주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일단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개방적이고 솔직하다는 인상들을 받게 됩니다. 표현하지 않을 때도 있죠. 이게 개방적이고 솔직하다는 인상을 받는 것은 그냥 이게 I 메시지로도 전달하지 않고 You 메시지로도 전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뾰로통하게 있으면 표정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표정들을 갖고 있으면 그냥 오늘은 저 인간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피해 다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개방적이고 솔직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기 때문에 상호 이해도 증진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내 생각을 수용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신경 안 쓰겠지, 잘 모르겠지, 나는 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노력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걱정이 돼요 라고 하면 특히 친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걱정거리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걱정이 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뭐 좀 바꿔야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건 좀 안 좋지라는 생각들을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유 메시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 메시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자꾸 부모들이 하는 말들이, 단골 말들이 있습니다. 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이런 표현들입니다. 우리 파트너들한테도 마찬가지죠. 다 당신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죠. 그들을,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말도 해줍니다. 그리고 아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말들을, 표현하는 말들을 합니다. 사랑한다라는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입니다. 영상을 한 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인데 공익 광고 옆에서 나온 광고입니다. 광고 한 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야? 내가 일찍 다니라고 말했잖아. 누구랑 연락써? 핸드폰 이리 줘봐. 그런 옷 입지 말라고 몇 번 말해.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거 싫다 그랬지. 내가 그 모임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신경 쓰이게 하지 마. 사랑하는 척 하지 마세요. 데이트 폭력, 강요와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걱정하는 말, 이게 아니라 걱정하는 척하고 관심 있는 척하고 아끼는 척하고 소중한 척하고 사랑하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사실 내가 내 마음이 진심이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이런 말들은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들입니다. 내 진심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강요하고 통제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아끼는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또는 의도적으로 척하면서 폭력을 가장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진정으로 타인을 위하는 방법이 그럼 뭐냐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우리 파트너를 위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는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거 다 못 해주고 삽니다. 그렇게 해줄 수 없습니다. 뭔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러면 진정으로 타인을 위한 방법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평생 누구를 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그냥 타인을 위한 방법이 아니고 실제 우리를 위한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와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들을 맺어가야 되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그들만 잘 되고 이건 아닙니다. 나도 잘 되고 그들도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잘 되고 우리 사업자분들도 다 잘 되고,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지 누구만 위해서 사업자만 잘 되고 회사는 망하고 이런 것들은 윈윈이 절대로 상생이라는 것들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광고 한 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아이한테 놀아준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가 이제 애랑 좀 놀아주세요. 이제 특히 와이프가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남편, 저도 남자지만 실제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놀아주니까 힘들어서 못 놀아주겠습니다. 그죠? 근데 힘들지 않게 놀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프렌즈라는 제목의 이제 오렌지 주스 광고입니다. 주스사에서 광고를 만든 내용들인데 두 명의 아이가 나옵니다.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행태들을 잘 한번 들여다보시고 둘은 어떤 관계일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좀 반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Get that. How are we gonna get it? Oh! Isn't that Julie from your school? Yeah. I think she likes you. No, she doesn't. She does. Go talk to her. I am your father.
Night, Dad. Night, pal. 이 앞에 과정들이 아빠와 아버지였던 겁니다. 근데 아빠가 친구 같이 되어서 놀아주는 겁니다. 놀아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아빠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할 수 있는 함께 놀거리들을 찾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애가 어릴 때 처음에 놀아주려고 하니까 피곤해서 절대로 못 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 갖고 같이 좋아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놀면 그나마 좀 재미있게 덜 피곤하게 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타인을 위하는 게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허락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허락하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수는 없습니다. 리포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위하는 방법은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우리가 함께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함께 원하는 것들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우리의 건강한 관계관리를 맺어가면서 우리의 문화들을, 건강한 문화들을 만들어가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3가지 전해드렸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인정은 감사함을 얻게 됩니다. 누가 뭘 나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실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인에 대한 인정 자체가, 존재에 대한 인정 자체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2번째, I 메시지로 건강하게 표현하자. 그리고 U 메시지는 사랑을 가장한 폭력일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포브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파트너를 위하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할 수 있게, 그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앞뒤로 계신 분들끼리, 옆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옆에 분들과 하시고, 앞뒤로 계신 분들끼리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오늘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느낀 게 있으면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분 또는 3분이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십시오. 자,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MPAIU 아카데미 이제 12회차 중에서 오늘 10회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회차에는 셀프 리더십, 우리가 내 삶을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살아갈 거냐라는 것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간단하게 좀 다뤄보고, 마지막 차수에는 Q&A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 중에서 이건 좀 궁금해요, 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뭐 누구한테든 뭐 이제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 또는 뭐 대리전방에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들 모아서 마지막 시간 Q&A 시간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